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부산대와 중앙대의 두 번째 대국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국에선 정말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중반전에선 정말 유리했다가 종반전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네, 바둑을 이기려면 종반이 세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종반에 하는 실수가 그만큼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1국에서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되면서 중앙대가 첫 판을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국에서 강했던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한 경기당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네,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양팀 합계 초반 15분, 중반 15분, 중반 나머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도 있는데요. 1분 이하 초과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 초과일 때 10집 공제, 3분 이하 초과일 때 15집 공제,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네, 8강 대진표 현재 4강전이 완성된 건 연세대학과 서울대학교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반대쪽에서도 이 네 팀 간의 8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번에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결 부산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입니다. 네, 이 국은 부산대학교가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에이스 총출동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부산대학교는 기존에 아주 3명의 강한 선수들이 이국에 모두 다 나오는 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중앙대에서 맞불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살짝 장기전으로 좀 피해갈 것인지 저도 이 중앙대 전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과연 승부의 추가 다시 한번 맞춰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중앙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대결. 현재 스코어는 1대 0으로 중앙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경환 선수, 광고 홍보학과 94학번입니다. 네, 1국에서도 나왔고 김경원 선수가 또 나왔다는 거는 2국에서 중앙대도 에이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대학교 김전겸 선수입니다. 전자공학과 84학번. 김전겸 선수가 나오면 그 뒤에 선수들도 사실 예상이 좀 가는데요. 네, 일단 부산대학교는 강자들로 나왔는데 김정겸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조선대학교가 또 초반이 세요. 아, 부산대학교 김정겸 선수, 네. 또 오늘 나오는 이제 이 김경환 선수, 3명의 선수가 가장 초반이 가장 강한 팀들인데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호랑이가 피해갈 수 없게 두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네. 어떤 초반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 오더를 살펴보면 김경환 선수, 문영출 선수, 황인욱 선수인데요. 이 정도면 에이스 조합이 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김경환 선수하고 황인욱 선수가 일단은 두 번 다 나왔으니까요. 네. 여기서 2대 0으로 승부를 결정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자, 오늘 초반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초반에 강한 선수들의 특징은 빠르고 정확하다예요. 근데 김경원 선수도 그렇고 김정겸 선수도 빠르기로서는 지금 아마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빨랐거든요. 방금 정석 추순이. 그리고 또 포석도 굉장히 아주 힘있게 잘 두어서 가장 흥미가 가는 그런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부산대학교 선수들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장부상 선수와 강봉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이 3명의 조합이 가장 센 조합인데 초반은 김정겸 선수가 굉장히 세고요. 후반에서는 이 강봉수 선수가 제가 보기엔 또 세 손가락에 드는 이 마무리 멤버예요. 지금 백이 2선으로 팍 들어갔는데 그 수도 사실 아주 어려운 알파고 수법인데요. 네. 거기에 대응해서 3-3으로 바로 들어간 것도 역시 또 알파고 수법이에요. 두 대국자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인데 또 끼어 있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이제 반대로 가고요. 지금 이쪽으로 막으면은 여기를 둬서 자, 백이 있는 것까지가 이제 완결형인데 네. 얼핏 보면은 백이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형태는 흙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양을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변화들이 내포되어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로들도 이 마름으로 붙이는 수는 이제 무서워서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두는 건데 네. 네, 두 대국자가 붙인 쪽도 일단 최선의 진행을 했고요. 그 당한 쪽에서도 이렇게 3-3에 먼저 들어가는 대응책을 보여주면서 뭐 프로봐도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도 정말 딱 가운데를 가리키고 네. 있는데, 자, 그 초반. 대국자는 네, 한번 나중에 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한 판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백이 흙이 이제 받는 수가 제일 무난하긴 하고 손을 빼면은 늘었을 때 또 손을 빼야 돼요. 네. 근데 손을 빼고 이제 두 번을 반대쪽으로 둘까? 아니면 그냥 하나 지켜놓고 정리를 할까? 네, 두 번 두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상변 쪽이네요. 네, 좀 굉장히 공격적인 수죠. 네, 다가갔습니다. 네. 자, 그러자 우상 쪽 3-3을 먼저 건드려 가봅니다. 네. 지금 뭐 순식간에 진행이 됐는데, 거침없이 수순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수를 두었는데 글쎄요, 여기가 너무나 서로 정수 아닌가요? 이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면 맞습니다만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네. 마주보고 있는 자리죠. 마주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쪽 흙이 두 칸을 벌려 놓으면은 흙은 집이 있고 이제 백은 집이 없죠. 그래서 이 공수의 굉장히 요점인데 네, 이 아래쪽에 단수를 친 게 지금은 흙으로서는 좀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이라 그런지 큰 실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원래 네, 그거 상관없이 큰 실수입니다. 네. 자, 지금 네. 서로 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 굉장히 조심하네요. 워낙 또 대학 동문전에서 잘 알려져 있는 네. 두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쪽 밀어주지 않고 이건 조금 손해입니다. 원래 밀어주지 않고 반대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약간씩 흙이 조금씩 실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백은 뭔가 이제 거의 받아야 되는데 흙이 과연 여기 공격을 갈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공격은 갈 수는 있는데 빠져나가면은 이득을 얻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흙이 백은 받아주면은 그냥 또 받아 늘어서 이제 키워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받아뒀는데 백쪽 그래프가 조금 기울었네요. 네. 근데 초반에 이 한두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네. 초반에 한두 집은 언제든지 사라졌다, 생겼다. 10집 단위로 됐을 때 의미가 있겠죠. 아니, 근데 받아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 그렇죠. 다른 수가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요건 이제 흙이 아까 제가 미인 게 실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흙이 제가 젖혀 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느는 게 선수예요. 이 사활 때문에 네. 손을 빼면 들어가고 치중을 가서 이게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이 선에 젖혀 있는 게 기본 6집이에요. 뭐 늘든지 젖혀 있든지. 네. 6집의 이득을 흙은 빨리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백은 빨리 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막은 걸로는 이걸 안 막고 어디 둘까라고 하면 우리는 뭐 끊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 그게 아니라 늘어두고 지키면은 그때 넘어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백이 그냥 받았으니까
흙이 들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가 본 두 선수는 초반에 끝날 멤버들은 아니에요. 이거 스피드가 너무 좋아서 아마 중반 이후까지 진행을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멈추는 거는 젖히는 수가 있는데 젖혔다가 끼어 있게 되면은 여기 약점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약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려는 건데 그냥 네, 늘었네요. 큰 약점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늘어서는 백이 잘 됐죠. 공격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네, 이 수가 약간 벙 떠버렸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뭐 한두 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해요. 네. 김전겸 선수가 고급 스킬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런 게 이제 고수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 상대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바둑에서는 바둑 웬만큼 이제 좀 두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정신력에서 네. 우열이 가려지는데 고수일수록 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살살 이제 참지 말라고 건드리는 수인데 잘 받았네요. 반발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 좋은 자리 6집짜리 선수. 날카롭습니다. 네. 바로 보고 있었네요. 두 선수 실력이 세다는 게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선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치중하게 되면은 넘어가니까 흙이 잡혀요. 자, 여기서도 이번엔 거꾸로 이제 배 흙이 아까 여기서 건드리는 수를 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데 건드리면은 다악수예요. 그냥 살아야 됩니다. 자, 두 선수 서로 장군, 멍군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두 선수가 이제 초반을 5대5로 다 둔다라고 하면 결국 승부가 나는 거는 네, 중앙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한 칸을 뛰는 자리가 일단 제 일감이긴 한데 이 단순히 가운데에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 흙의 세력이 부풀어 오르느냐 부풀어 이제 깎이느냐 그런 승부가 되겠죠. 네. 반면에 백이 또 두면은 이쪽에 또 백의 모양이 또 커져요. 자, 근데 그냥 한 칸 뛰기에는 뭔가 좀 심심합니다. 왜냐면 이런 데 두면은 집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흙은 늘거나 이쪽을 좀 뭔가 하고 싶어 할 텐데 느는 수가 제 일감인데요. 백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흙이 좀 두기 어려운 바둑이에요. 돌볼 자리가 많네요. 네. 뭐 바둑이야 뭐 만만치 않은데 흙의 입장에서 이 아래쪽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초반형용 5분 남았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한 판입니다. 뭔가 초반 보석이 이 용호상박의 대결이라서 네. 그런지 복잡하게 짜여졌습니다. 네. 바둑이 너무 어려워서 속기가 장점인 두 대국자도 생각보다는 진행이 좀 덜 됐습니다. 네. 초반에 손이 빨리빨리 나오던 선수들이었는데 네. 여기서는 확실히 고민이 되나 봅니다. 일단 뭐 제 일감은 여기인데 백이 이쪽을 오면은 좀 심심하다는 얘기는 이제 흙이 그 다음에 이제 뛰어 들어가는 형태로 전투를 가야 됩니다. 이게 일단 뭐 제일 무난한 진행입니다. 네. 여기서 바통을 넘기는 건 어떨까요? 두 선수 그런 캐릭터 아니죠. 네. 일단 좋은 수를 네. 찾아내면 두는 거죠. 저 지금은 너무 두기가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보고 두라고 해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제 막연하면 대부분 끊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만큼 또 무모한 수가 없습니다. 또 얘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진행입니다. 좌변 쪽이었네요. 자, 이거는 젖히면은 끊으려고 두는 것 같아요. 붙이면 젖히고 젖혀오면 젖히면? 끊어라 같아요.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꿔치기가 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하나씩은 이제 바꿔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잡는 걸로. 그런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 요 돌이 어쨌든 약간 미생만데 백이 한 점을 잡으면은 이제 안정이 되는 것도 있고 요 돌이 잡히면은 흙이 노림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러 간 노림이 있는데 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좀 아깝죠, 흙의 입장에서는. 그 약점이 좀 불안했던 거군요. 김정겸 선수는요. 좀 뭔가 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자, 백이 역시 여기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김경환 선수가 굉장히 고수라는 뜻이에요. 아, 젖히면은 이제 끊어왔을 때 변화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끊기는 게 싫으면 늘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젖혔어요. 네. 더 강수인데요. 글쎄요. 끊으면은 이건 버리겠다는 뜻인데, 네. 자, 이렇게 버린 다음에 다만 이렇게 버리면은 이쪽에 가일 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지 뭐 둬야 되는데 이 있는 수가 공배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은 손해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스피드를 두 선수가 내고 있네요. 그냥 막았어요. 네. 결국 이 정도? 역순이 되긴 했는데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네, 흙이 돋고 두 선수도 자, 호구를 쳤나요? 이거 너무 좀 좋은 자리 아닙니까? 호구 친 게 의미가 좀 덜한데요? 지금 그 약점은 네.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백은 이수가 서로 좀 어렵다는 거는 흙도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도 어렵고 백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네. 짧은 시간 안에 보긴 힘든 수 같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나와 끊는 것은 여기를 이제 이어서 두게 되죠. 네. 그럼 늘었을 때 흙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이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뻥 뚫리거든요. 그렇게 쉽게 처리합니까? 버리나요? 야, 초반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진짜 쉽게 버리는 그림인데요. 일단 뭐 흙이 많이 어느 정도 이득은 봤는데 네. 네. 이제부터 또 묘하게 두 대국자가 계속 5대5 승부가 되네요.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쪽은 이제 두 집, 네, 여섯, 여덟, 열, 한 20집입니다. 20집인데 여기 6집이죠. 항상 이 선에 끝내는 게 6집이에요. 선수하고 이쪽에 두면 한 10집 나는 거니까 약간 손해긴 한데 의외로 판 전체로 보면은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바둑이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냉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 석점이 잡히니까 백은 흙은 약한 돌이 없고 반면에 백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를 막 걸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초반전이 흙이 종료되었습니다. 패를 이기면은 잡을 수도 있어서 자, 중반은 백이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전이 예상되는 중반전 어떻게 진행될까요? 초반전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8강전 세 번째 경기 두 번째 대국입니다. 자, 중앙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1대 0으로 중앙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2국에서 부산대가 에이스 총출동하면서 하면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문영출 선수입니다. 회계학과 8호 학번. 각오로는 열심히 두자라는 좀 심심한 각오를 밝혀줬는데 항상 이 문영출 선수가 등장하면 반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바둑은 또 생각보다 싸납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장부상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77학번입니다. 전투영 기풍의 선수고요. 대학 동문전에서도 에이스 선수를 꼽아본다라고 하면 장부상 선수를 꼽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바둑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아마 차분하게
잘 치는 그런 이용의 선수입니다. 네. 흑의 다음 수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뭐 이쪽에 늘리는 게 가장 일감이고, 근데 패를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일단 한번 들여다 봅니다.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이제 그냥 받아줘서 별거 없어요. 네. 패를 하러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둡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뒷바둑으로 가자라는 건가요?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백은 글쎄요. 일단 하나 끊어는 봐야겠죠. 근데 흑은 있진 않고 이제 뒤로 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을 순 없나요? 흑이 백이 도로 패를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거나요? 네, 이쪽에 패를 걸어버릴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패가 한두 개, 여기도 조금 있어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자, 패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운 자리인데요. 바깥으로 네. 더 쳐서. 야, 이거는 좀 반반 섞었네요. 그것도 지금은 패감인가요? 글쎄요, 좀 약간 애매한데 흑은 지금 늘 수가 있죠. 붙였어요. 네, 비슷합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호구를 쳐버리는 바람에 백이 이렇게 돌이 더 가면 갈수록 이 수가 이제 헛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가 이제 애매했던 거고요. 패감을 쓰려면 뭐 이런 거를 두는 게 훨씬 좋았죠. 자, 쌍패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말했던 좌변의 네. 패 만들어 가고요. 지금 이 패가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때리면은 백은 안 받아요. 이게 좀 손해니까. 네. 그러니까 흑은 이렇게 둬서 이 패를 지금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자, 패감이 여기 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큰 거죠. 네. 대마가 걸린 패죠. 자, 백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반은 백이 중반이 좀 어려울 거다. 그 얘기는 이 패가 남아 있는 이상 백이 항상 부담이 굉장히 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호구 쳤던 수 좀 여기를 둔 것이 이쪽에 대한 수비를 더 먼저 했어야 돼요. 자, 백이 형세로는 만만치 않은데 이런 바둑은 백이 두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패를. 네, 자, 여기서. 이거는 기회인데요. 네, 안 네.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도 여기를 지금 파랗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백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팩감이 흑은 딱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 잡을 수 있어요. 백이 팩감 자체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웬만한 거 패 하나만 있으면은 백은 전멸입니다. 네. 따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흑이 지금 어디를 패를 또 근데 여기를 돌려치면 패를 걸어갔어요. 때린. 근데 따낸 다음에 팩감이 어디가 있죠? 이제는 거꾸로 읽어두면 거꾸로 안 받아요. 빵 해버리고 나올 때 이제는 흑이 팩감이 없습니다. 거기를 일단 놓치나요?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심심한데요, 흑이? 네. 여기서 백은 뭐 어떻게 받나요? 대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때리고 흑도 치게 되면은 백도 한 번 더 때리고 네. 흑도 따내면은 백도 때리고 네, 이런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같이 파워하는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변화인데 지금 갑자기. 흑은 여기를 이제 깨는 건데 여기 깨는 것보다 이쪽이 깨지는 게 더 큰 거예요. 네. 이건 흑이 손이 빼네요.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집 차이도 10집 차이가 나서 네. 꽤 큰 차이가 나는데요. 반발하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과감하게 반발을 해올 수 있을까요? 반발하려면 술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백이 빵빵 때려져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어왔을 때 때려서 잡으러 갈 수도 있죠. 좀 부담이 끼워서. 돼서 그런지 반대쪽으로 끼웠는데 네. 이거는 백이 느는 게 확실하게 선수가 돼서 백이 더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맘 같아선 때리고 싶은데 느는 게 정수네요. 이게 이제 여기 단에서 이게 좋아 보이면은 하수인가요? 뭐 하수라는 표현을 못 하는데 너무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민망하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어머.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제 요거는 공간이 좁으니까 네. 잡아도 몇 점 안 되고 여기는 좀 약간 애매하지만 공간이 넓으니까.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여기서 결정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빼네요. 아까운 거죠. 살려주기 아.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뭐 아까워할 거 없이 이렇게 놓고 빵 때리고 둬야 되는데 흙이 이러면은 이제 여기를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중앙 빵 때림을 하는 게 커요. 네. 가끔은 너무 이 고수처럼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빵 따내면 일단 바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이득 중에 하나인데 고수들은 여기 따내는 거 별거 없다는 거는 이제 아는 거죠. 네. 이걸 따내지 않을 정도 수준의 고수라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중앙 빵 때리면 다르다 이거죠. 중앙 빵 때리면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자, 하변쪽 침투했습니다. 네. 문영출 선수는 표정만 보면 백이 많이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백이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양인데요. 이 바둑은 일단은 흙의 집이 자 보시면요. 이게 흙의 집이 여기와 네. 요게 엇비슷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백이 나쁠 리는 없죠. 최소한 백이 나쁘진 않아요. 이 흙의 모양보다는. 근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니까 엇비슷하다고 보면은 나머지 대결인데 이게 깨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흙도. 아. 네. 여기 열 몇 집이 있는데 귀가 딱 그 완전 똑같습니다. 엇비슷해요. 근데 여기 집은 이게 집이라 보기 좀 애매하죠. 여기도 뭐 최소한 백이 빵 따내고 두면은 백이 집이 더 나죠.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 중앙의 빵 따냄과 백의 요 모양의 대결입니다. 네. 근데 백이 집이 좀 더 나죠. 집만 놓고 따지면 한 8집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이 유리한 바둑인 건 맞습니다. 또 이 모양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있고 흙이 이제 빵댐을 하겠죠. 근데 이 다음에 중앙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중반에 어려운데 지금 초장 선수들 역시 좀 빨리 두어놔서 중장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벌써 이제 종반을 둬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반에 나오는 선수들이 아주 잔 끝내기만 남길 것 같아요. 자, 또 이런 식의 미세한 바둑이 되면은 강봉수 선수가 굉장히 장점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황인호 선수는 중장에서 잘 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종반은 약간 검증이 좀 덜 됐는데요. 자, 오늘 두 팀이 정말 뭐 아주 오더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바둑을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엇비슷한 선수끼리 실력도 비슷하고 또 스타일도 엇비슷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넘치죠. 네. 여기서 잊질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잡으러 가는 거 생각하나요? 아니면 중앙을 다시 따낼 수도 있죠. 이쪽이 물론 크긴 한데 중앙도 그에 못지않게 큰 건 맞으니까. 아, 그냥 있지 않고 좀 뭔가 효율적으로 지키려고 했는데요. 저게 이제 고수의 함정입니다. 원래 이제 고수는 이제 잊지 않고 이렇게 둬도 상대 못 끊는다는 걸 아니까 네. 일종의 이제 효율적으로 두는 건데 지금은 끝내기잖아요. 끝내기는 중앙에 돌이 가져가 봤자 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담백하게 있는 게 정수인데 화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실속이 없는 거예요. 자, 백의 행마가 흔히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너무 잘 둬서 네, 문제였을까요? 잘 둬도 문제. 못 두면 못 둬서 문제. 네. 아, 지금 흙은 중앙에 빵 따냄이 4개나 있습니다. 네, 보기 드문 모양이네요. 네. 하나만 해도 난리인데 4개씩이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은 여기를 잊진 않아요.
그럼 안 두 받아주나요? 5분 남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백은 하여튼 끝내기로만 놓고 따지면은 이제 중앙을 잇거나 뭐 이런 거 잇거 이런 게 제일 작습니다. 네. 지금도 느는 게 집으로는 제일 큽니다. 자, 중앙에 끝내기를 갔죠, 백이. 그러니까 저게 작은 거예요. 흙이 한 점 잡아도 생각보다 작아요. 네. 자, 일단 도대국자가 막 두고 있는데 이 백이 집은 많습니다만 흙의 빵따냄이 워낙 이제 좋은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저렇게 막 싸우게 되면은 백이 좀 불리해져요. 조심해서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건너붙이면은 아까 이수가 화려하긴 하지만 실속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도 흙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일단 끊었을 때 여기 둔수가 일단 실수인 건 맞고, 네. 자, 흙의 이수가 정확도가 떨어졌네요. 건너붙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연결이 되죠. 백이 못 끊어요. 네, 백이 다 단수가 돼서 흙이 안 됩니다. 네. 잘못 둔수네요. 좋은 기회 날렸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 그렇지만 집 차이는 줄었습니다. 아, 지금 이수가 네, 꽤 악수예요, 지금. 그래도 아직 미세한 승부 아닌가요? 그럼요. 이 바둑은 집은 백이 많은데 두터움이 흙이 워낙 좋아서 백이 더 어려운 바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백이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두 집이 유리하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인 거고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바둑은 프로가 두더라도 백이 역전을 잘 당하는 바둑입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어요. 네. 자, 흙이 어쨌든 네, 이걸 건너붙여서 싸웠으면 백이 통째로 이게 잡히는 건데, 자, 지금은 다시 백이 여기 늘어버리면은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일단 추격을 허용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여튼 끝내기는 네, 중앙이 작습니다. 설령 돌이 잡히더라도 네, 이렇게 잡혀서 둔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8집인데 네. 이쪽에 늘면은 이미 그 정도 돼 있는 데다가 흔히 비마 끝내기가 또 8집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귀나 변이 훨씬 커요. 요 자리가 더 큰 끝내기고, 자, 백도 뭐 늘던지 지키던지 여기 둬야 되고, 또 이 자리를 둬야 되고, 자, 누가 둘지, 네. 두 대국자는 못 둬요, 이미. 네. 아, 좀 뒤에 나오는 네, 장면들이군요. 종반에 나오는 선수들이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여기 두지 않죠. 처음부터 이었겠죠. 그냥 백을 잡은 쪽에서는 어떤 기세상 이쪽으로 가거나 돌이 뭐 이런 쪽으로 돌이 가지 아래로 이제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장부상 선수도 마찬가지. 둘 수 있는데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국자는 못 두는 겁니다. 이 아래쪽은. 자, 문영철 선수는 여기서 손을 멈췄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황인욱 선수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대국자들이 지금 백이 그러니까 문영철 선수도 강한 선수다 보니까 지금이 끝내기의 스타트인데, 끝내기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거의 끝내기 절반이 해결돼 버립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이쪽을 이어서 뭐 공격하러 가야 될지, 뭐 여기도 꽤 커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야 될지, 늘어야 될지, 뭐 아니면 중앙에 빠져나가야 될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제가 보면 종장 선수에게 알아서 좀 고민 좀 하고 와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실에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는 네. 바통 터치를 하는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두는 게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바둑의 판의 형세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전투가 센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전투 바둑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뭐 맡길 게 아니라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끝내기 종료되었습니다. 바둑이 되면은 네, 종반이 강한 우리 팀 선수에게 맡기는 게 정수겠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두 번째 대국 중반전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종반전 결과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중앙대와 부산대의 두 번째 대국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0 중앙대학교가 앞서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해야 상국에서 네. 이 에이스 선수들한테 안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중앙대학교 황인욱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11학번 중앙대학교 에이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1국에서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번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김경환 선수하고 황윤 선수가 주로 2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강봉수 선수입니다. 기계설계과 74학번인데요. 자, 부산대학교에서도 에이스 선수를 등판시켰습니다. 네. 강봉수 선수가 항상 후반에 나오는데 네. 저도 이제 보면서 놀란 게 이 후반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자, 이제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대국이 됐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 마무리를 이제 책임져주는 선수들인데 일단 강봉수 선수는 검증된 이 종반 전담 멤버고 네. 황윤 선수는 마무리도 나오고 중반도 주로 나왔습니다. 자, 끝내기 실력은 어느 정도 될지. 네. 자, 이제 이 거기를 끊어갑니까? 복잡한 상황에서 글쎄요, 끊는 수는 늘어서 뭐 별 수가 없는데요. 네. 늘게 되면 손해죠. 그러니까 거꾸로 흙이 여기 붙이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쪽이 나오면은 흙의 집이 좀 부서집니다. 뭔가 착각했을까요? 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약간이나마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끊었다는 건 늘었을 때 단수 쳐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두잖아요. 그렇네요. 네, 일단 첫 수가 100의 첫 수는 일단 정답을 찾았는데 강봉수 선수의 첫 수는 약간 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끝내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집을 차지하고 천천히 따라 붙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강봉수 선수가 대단한 게 잘 둔다라는 거는 네, 여기서 이제 딱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다 딱 느끼니까 다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천천히 갑니다. 우하기 쪽 젖혀있는 끝내기 먼저 네. 했고요. 이건 정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젖혀 있는 것도 크고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큰데 네. 네, 일단은 귀에 사활이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확실한 쪽을 택했습니다. 네. 자, 100은 이쪽입니다. 이젠 우상귀 둬야 되죠. 이 끝내기를 하는 요령인데요. 상대가 귀에 끝내기를 뒀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네 군데 귀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끝내기는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다라고 하면 항상 네, 다른 귀에 똑같은 자리를 두면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네. 자, 100도 어설프게 중앙 두면은 이런 수 아, 네, 어설프게 중앙 두는 겁니다. 자, 근데 선수도 안 되는 건가요? 이 나가는 수가 있어서 뭔가 받긴 받아야겠네요. 근데 일단 이 큰 학수는 아닌데 딴에 놓으면 흙이 여기를 콕 집어버려요. 그 약점이 네, 있군요. 그러면은 이게 맛보기로 끊어져서 이런 수가 제가 어설프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딴에 써야 되는데 그거 밀어갔습니다. 아까 실수가 나오니까 미련이 생겨서 자꾸 여기 두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늘어서 두면은 이 나가는 약점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빵 따님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흑도 이제 만족인가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밀어갔겠죠?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했던 네, 거군요. 빵 따님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를 두는 게 지금은 양단수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한 점 따내는 게 사실 더 무시무시한 수가 바로 여기인데 흙이 뭔가 막 화려하게 두고 있긴 합니다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쪽 한 점은 너무 작은데요. 일단은 백이 선수 끝내기를 계속합니다. 네. 일단 이쪽에 손이 돌아오면은 백이 이제 집으로도 앞서고 흙이 두 번 둔 게 원체 대약수예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모양과 지금 흙이 실수해서 이렇게 된 모양과 비교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활용이 돼서 이렇게 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눈대중으로 봐도 한 5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 어려운 바둑이었죠. 딱 2집 차이였잖아요. 아까. 네. 끝내기 들어갈 때 백이 2집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벌어진 이유가 다 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반대로 뒀습니다. 네. 너무 가라는 거죠? 백이 실수죠. 네, 지금 이쪽이 더 큽니다. 네. 흙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추격이 됩니다. 네, 또 받아줬어요. 받아준 게 또 대실수예요. 네. 그러니까 끝내기는 하여튼 잡으러 가는 등등의 끝내기는 참 별게 없어요. 자, 이제 모르겠네요. 정말 미세해졌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이 2번 실수를 했는데 백이 이은수가 여기가 2번의 실수가 나란히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번에는 가장 또 큰 끝내기가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점점 이제 조그만 실수가 승패와 이제 직결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잘 한눈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흙이 끝내기. 어디부터 둬야 될지 모르니까 강봉수 선수도 일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욱 선수는 시간도 확인을 하고요. 네. 글쎄요. 흙이 일단은 뭐 지금은 이런 데 두면서 차곡차곡 일단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급소 때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네. 모르겠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가 제일 작아요. 아, 네, 그런가요? 이런 데를 안 둬야 됩니다. 뭔가 집이 좀 날 것 같아서 두고 싶기도 한데. 이런 자리가 더 작고 차라리 지금은 여기가 더 정수겠네요. 차라리 둔다고 하면 이쪽이 집이 그나마 좀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끝내기는 귀와 변을 모두 다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둬야 돼요. 네. 이 순서만 기억하셔도 끝내기에서 웬만큼은 큰 이득을 보는데 대부분이 다 어설프게 중앙으로 둡니다. 중앙에 두고 싶은 그 함정을 좀 이겨내셔야겠죠.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귀와 변도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중앙 글쎄요. 쪽도 생각해 봐야 되나요? 네. 지금은 요 정도. 네. 아직도 중앙이 더 애매합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만만치는 않고 일단은 뭐 굉장히 끝내기에 그 강봉수 선수가 이제 끝내기가 제가 강하다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105분 중앙을 남았습니다. 안 두죠. 네. 아, 보통 유혹을 못 이기고 중앙을 두게 되는데 네. 이렇게 어떤 계속 집을 챙겨가는 이런 발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변부터 두어 갑니다. 자, 이제 어쨌든 빵따님이 되면서 자, 흙은 드디어 이제 노림이 좀 생겼습니다. 백도 예, 조심해야죠. 바로 지켜야 되나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연 끊어 가더라도 잡히지는 않아요. 네, 잡히지는 않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알고서 조심해서 두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수를 지금 깜빡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은 따냈을 때는 이제는 본 거죠. 이제 이수가 있다. 이거 노리고 있다. 이거 보고 자, 황인우 선수는 과연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 두는 걸까요? 일단은 손은 뺐는데요. 네.
당장 수가 안 됩니다. 일단은. 네. 수를 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쪽에서 김만수 해설위원께서 제일 크다고 했던 데는 100이 뒀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두고 이쪽도 이제 뒀는데요. 네. 흙은 일단은 뭐 챙겨 가야 돼요. 정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 황인욱 네. 선수 시간도 잘 봐야 되겠고요. 100이 만만치 않은 바둑이에요. 네. 네. 100도 그 수가 일단은 어설프게 중앙 두지 않고 일단 차곡차곡 이제 변에 끝내에 두고 있는데 100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더 큰 거죠. 네, 있고 요좀 잡으면 약점도 해소되고 흑도 한 점도 잡고 요 자리가 서로 커요. 네, 지금 밀어가는 자리가. 네. 밀어갑니다. 네. 이런 데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봉수 선수 네. 정확하네요. 대부분 초반과 전투는 이 선배님들이 잘 두고 어떤 끝내기나 어떻게 마무리하는 부분들은 후배들이 더 잘 두고 약간 공식처럼 돼 있는데 강봉수 선수가 이 마무리 능력이 워낙 좋아서 이 부산대학교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백이 자 여기를 뒀어요. 자, 이거 단수초제 패가 되면은 이제 바둑은 이제 모릅니다. 또 잊지는 못합니다.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자, 있는 건 조금 작네요. 그러면은 패를 무조건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게 막으면 하나, 둘, 기본 세 집에다가 네. 이 수 때문에 이게 선수 세 집입니다. 자, 백이 여기를 두는 바람에 백 쪽으로 이제 약간 기울었는데요. 그런데 시간 트러블에 안 걸릴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백이 마음만 먹으면 빨리 두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강봉수가 패를 했어야 되는 얘기가 시간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패를 했을 때 백이 판상의 난이도가 팍 올라갑니다. 백이 흙은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예, 상당히 어렵게 둬야지만 이 실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해도 어렵지가 않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자, 이 바둑 지금 백이 약 2집 정도 유리하다고 인공지능 그래프는 말해주고 있는데 이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흑과 백이 서로 백의 입장에서 특히 이걸 빨리 해야 되죠. 여기 두고 푹 들어가서 가위수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금 흑이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 자리가 크군요. 이래야지 이제 미세한 바둑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네. 우하기 쪽에 끝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군요. 자, 일단 한 점 잡히는 걸 지켜두었습니다. 이 수는 잘못 둔 수예요. 왜냐면 백이 하나 잡아도 어차피 한 집인데 여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한 집이 깨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헛수예요. 지금 백이 흙이. 저치가 그냥 지켜두었고요. 어차피 가일수가 필요했다고 본 네. 거네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백이 이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점점 백 쪽으로 그래프는 기우는데요. 네. 황윤 선수가 종반도 잘 두네요. 역시 에이스 선수인가요? 네, 2번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황인욱 선수를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1국에서 한번 황인우 선수가 대형 사고를 한번 쳐서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만 하마터면 이제 중앙대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그래서- 기억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약간 이 강점도 있지만 네. 약간 이 판을 좀 안정감 있게 두는 거는 좀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종장으로 나오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오히려 종장이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지금 3집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요.
역전을 강봉수 선수가 만들어낸다면 어디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은 뭐 패를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흙은 패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 공격이라는 건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패를 만들어야지만 이 바둑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 시간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시간을 공격한다라고 막 하면은 오히려 공격하는 측이 오히려 실수가 더 나옵니다. 어쨌든 복잡하게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흙이 여길 따내야 돼요. 아. 그래야지 뭔가 패라도 한번 나오는데 같은 두 집인데 이게 백이 점점 판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게 네. 프로서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두 집입니다. 두 집. 자, 그 여기도 자리가 두 집. 두 집 똑같아요. 차례군요. 네. 아무래도 정리가 돼버리면은 결국 백의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정리를 네. 할 만한 데도 없고 다 됐습니다. 1분 20초면은 시간도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두 집까지. 자리를 또 백이 네, 둡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여기 두는 것과 흙이 한 번 더 두면 두 집 차이가 나서 이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두 집이어도 흙이 백이 둔 게 더 맞죠. 네. 팩감 차이도 있고 나중에 가일수도 좀 하고 해야 되므로 패가 됐을 때 백이 훨씬 이득이니까. 중앙대학교가 항상 8강, 16강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4강은 오랜만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4강 진출에 네. 성공하게 된다면 약 6년 만에 올라가는 네. 건데요. 부산대학교도 이제 8강은 고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팀이긴 한데 네. 또 역시 4강은 또 올라가 본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번에 4강 진출에 성공했다면 약 10년 만에 네. 4강 진출이고요. 중앙대학교는 약 3분 6년 만에 남았습니다. 4강 진출입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에이스 조합이 지면 답이 없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만큼 중앙대 전력이 어떤 강점이 탄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제 반상은 다 두었습니다. 자, 이제 한 집짜리가 지금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제 시간을 해지하겠습니다. 네, 시간 해제입니다.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도 뭐 여유가 있고, 네. 바둑 반상회에서도 다 정리가 됐고요. 저런 불안한 요소를 황인욱 선수는 미리미리 다 해소를 네. 해놓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국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이 훈련받은 친구들은 공배 메우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젊은 후배들 그래서 종작을 많이 두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죠. 네. 종반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경험이 쌓여야 네. 그게 훈련이 되겠죠. 자, 이제 개가에 들어가는데요. 두 선수도 이 집 차이를 알고 있을까요? 느낌으로 알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대충은 느낌이 오긴 하는데 미세한 바둑에서는 네.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둔다. 네. 열심히 두고 결과는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들도 이게 시간이 쫓기면은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선수들은 더욱더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종반이어서 형세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39집, 43집, 4집 차이네요. 2집 반입니다. 딱 두 집 반이 네. 나왔네요. 강봉수 선수도 쓰는 숨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흙의 마무리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황인우 선수가 너무 잘 뒀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102집 반 승을 거둡니다. 강부상 선수도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복귀를 하면서 또 황인욱 선수와 깊은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황인우 선수가 실수를 안 한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종장 선수가 나와서 실수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종관을 보여줬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황인욱 선수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대결 2대 0으로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결과적으로 황인욱 선수와 강봉수 선수의 이 매치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국 어떻게 네. 보셨나요? 특히 이국은 이 두 대학의 에이스가 모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초장에는 또 초장 전문 선수끼리 붙고 또 종장은 또 종장에 잘 도는 선수끼리 붙어서 아주 치열한 바둑이었는데 결국 이 종반전에 강봉수 선수의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한 번의 실수가 승부로 지켜야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중앙대 황윤 선수의 종반이 너무 훌륭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한번 4강 진출에 성공하는데요. 이젠 우승 후보로 급부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이 역시 꾸준하게 훈련을 좀 한 게 많이 보이고 선수들 실력이 더 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 중앙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대결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대결은 방송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